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은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 사기가 잇따르면서 연방 검찰이 메디케어와 메디켈 수혜자들에게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텍사스에서 2명의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 김용윤 씨에게 징역 1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백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악수하려는 흑인 교육감을 밀어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은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여름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연일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 섭씨 4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은 하지와 함께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의 반 정도가 과도한 더위주의보 아래 있고 기상청은 이런 뜨거운 기온이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는 주의보를 내일인 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화씨 113도, 섭씨 45도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라스베이거스도 화씨 111도, 43.8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고온은 평균 기온보다 10에서 15도 높은 수치이며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과도한 더위주의보를 8일까지 연장했고 기상당국은 이런 상황을 위험할 정도로 뜨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피닉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연설에서 참석자 11명이 열파에 노출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화씨 122도, 50도를 기록하며 1996년에 121도 기록을 깼습니다. 이런 열파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실내에서 머무르며 더위를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말기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란셋 종양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0년 말 거의 모든 암의 가장 말기인 사기암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암, 특히 담관암 발생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지 않고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흡연, 과음, 비만 등의 다른 암 유발 요인과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 예를 들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활성 암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많은 과학자들은 아직 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영향과 암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한 암 검사를 강화하거나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주를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료 사기가 잇따르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켈 수혜자들에게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연방검찰은 오는 9일까지 이번 주를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발표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미국에서 매년 최대 3천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와 관련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불필요한 의료 행위, 뇌물수수, 서명 위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수혜자들은 의료계획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주치의나 메디케어 제공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기 의심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 개인의 의료 기록과 향후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주 소재 비영리 건강보험사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 측은 건강보험 관계자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이 만료된다며 갱신을 위해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주문한 적이 없는 카테터 등 의료 장비를 배송받았다면 사기 피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텍사스에서는 30대 한인 남성이 다른 2명의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 33세 한인 남성 김용윤 씨에게 징역 1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22년 대낮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33살 김용윤 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열린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어진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2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징역 50년과 60년을 선고해 도합 110년형을 언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2일 오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2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한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김 씨가 인종차별적 폭력을 경험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김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군을 8명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닥터 필 쇼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매우 훌륭한 후보군이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후보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의 보도에 따르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오하이오의 J.D. 벤스 상원의원, 노스다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팀 스캇 상원의원,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벤 카슨, 뉴욕의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플로리다의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아칸소의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후보군은 모두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흑인 후보로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 후보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이 유일합니다. 이번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평가와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최종 후보는 다가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신규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지속되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월의 노동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가 증가하며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19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23만 2천 명도 초과한 겁니다. 특히 의료, 정부 부문, 여가와 접객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0%로 전월 3.9%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 0.3%를 넘어섰고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강한 고용시장 상황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채권 시장 수익률은 급등했고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9월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46%로 보고 있고 7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 왔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 지속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예상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상업용 조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통해 시티 오브 예스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업용 조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에릭 애담스 행정부가 뉴욕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1961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업구역의 규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 및 바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포함됐고 일부 주거지역에서 상업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를 고려해 소음이 심한 사업체의 입성을 제한하고 특정 상업지구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커미셔너 임명 투명성 향상 조례안도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시 커미셔너를 임명할 때 시의회의 자문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공무원 성별 및 인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들에게 경력 발전 기회와 진로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승진 시험 지원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닝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은 뉴욕시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백인 아버지가 졸업생인 자신의 딸과 악수하려는 흑인 교육감을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지난달 31일 위스콘신주 바라브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졸업식에서 백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악수하려는 흑인 교육감을 밀어내는 사건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은 뒤 학교 관계자들과 순서대로 악수하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여학생 차례가 되자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단상 위에 난입해 자신의 딸과 악수하려는 흑인 교육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이라며 딸이 당신과 악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학생들이 야유를 퍼붓자 이 아버지는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무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왜 교육감을 밀어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가 백인이고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사건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단상 위에 있던 학교 관계자 중 흑인은 이 교육감 한 명뿐이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 헤일리 와그너는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치안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5일 뉴욕시 거주 30대 남성이 신종 성병인 체부백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체부백선 감염은 현재 유럽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으로 미국 내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 감염 남성은 최근 영국과 그리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는데 여행 중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체부백선은 보통 남성 간 성관계에 의해 전염되는 심각한 성병으로 성기, 사타구니, 엉덩이, 팔다리 등의 감염성 붉은 발진이 생깁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아 피부 접촉만으로도 쉽게 감염되며 치료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보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어제 운전자가 특별 주문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에 황도 12궁 별자리를 배경으로 디자인된 번호판을 공개했습니다. 새 번호판 디자인은 88개의 별자리 중
태양의 궤도인 황도를 지나는 12개의 별자리에 더해 각 별자리를 상징하는 로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스 슈레더 DMV 국장은 주 차량국은 200여 가지가 넘는 특별 주문 번호판 디자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각 디자인은 운전자의 관심사, 취향, 선호 분야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디자인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특별 번호판에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함께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 91달러 25센트와 갱신 수수료로 62달러 50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한 스파업소에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 갈취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와 162가 교차 지점 인근에 소재한 바닐라 스파 업소 안에서 피해자인 37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비롯한 소지품을 훔쳐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해당 업소 근무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5일 뉴저지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정보공개법은 주정부 및 지방 로컬 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논의 절차에서 알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주의회를 거쳐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보 공개 청구 문턱을 크게 높여 결국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